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뭐든 다 답해줄게. 제리의 연구대답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커뮤니티랑 인스타 DM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많이들 질문해주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연대 의대라는 목표보다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중에서 연대를 붙어서 연대 의대를 오게 된 것이고요. 원래는 의사라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고1 때 낭만닥터원에 나온 김사부님을 보고 이 일은 해야겠다, 진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찐 동기고 뭔가 근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뭔가 나누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낭만 닥터 김사부님의 모습에서 보여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의대를 붙고서도 그렇고 의대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아직 전공하고 싶은 과는 없고 가장 그래도 관심이 가는 거는 흉부외과랑 응급의학과 이런 거였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과를 그때 가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정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진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집 와서는 뻗고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그냥 야 해봐! 즐겨? 약간 이러면서 합니다. 연구TV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딱 느낀 거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때부터인 것 같고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뭔가를 공부할 때 정말 꼼꼼하게 보거든요. 종이가 있으면 거기에 어느 위치에 뭐가 있었고 조사가 뭐였고 이런 것까지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진짜 꼼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엥? 그런 내용이 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많아서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할 때 진짜 꼼꼼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선행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초6 때부터 한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쭉 해왔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겨울방학 때 슬쩍 갔는데 약간 맛보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서 선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수학은 원래 선행을 안 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인가? 수학 시험을 완전히 망하고 분반이 이제 A, B, C가 있었는데 A에서 B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1 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선행을 많이 하고 반복을 미리 많이 해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편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건 진짜 팩트인데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는데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행이든지 자기의 소화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 언니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진짜 사람이세요? 모든 게 다 갑벽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저 사람 맞고요. 너무 가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교육에서는 과외보다는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느라 가끔씩 다녔고 고3 때는 수능 국어를 준비하느라 1년 내내 다녔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1 때 시험을 망한 후부터 이제 거의 대부분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혼자만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독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는 초6 때부터 꾸준히 다니던 학원을 쭉 다녀왔고요. 동네에 있는 가까운 학원이고 과탐은 이제 고3 되어서 수능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과외가 좋은지 아니면 학원이 좋은지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외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초적인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과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완전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받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학생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느 부분을 못하고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부족한 것 같다 싶은 부분은 과외로 채우시는 게 좋고
제가 학원을 선호했던 이유는 선생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들까지 제가 알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저의 일상 루틴은 학교가 딱 끝나면 집에 와서 폰을 딱 놓고 카페를 가요. 공부할 걸 챙겨서. 귀마개를 끼고 공부할 것들을 무조건 테이블에 다 꺼내 놓은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배고프면 슬쩍슬쩍 뭐 시켜 먹고 그렇게 한두 시? 좀 집중 잘 되는 날은 3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흘러가서 내 귀에 그냥 슬쩍 스치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를 하고 왜 그렇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몰입을 계속 하시면서 들으시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밤이 새는지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막 해 떠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찐 시험 기간이래. 내일이 시험이야. 이랬을 때는 저는 이게 2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일단 공통점은 집에 와서 무조건 낮잠을 한두 시간 정도 잔다는 것이었고 다음 날이 머리를 써야 되는 수학 시험 같은 경우라면 무조건 자야지 다음 날 머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한두 시 정도에는 잤던 것 같고 다음 날이 암기 과목인 경우에는 밤새워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할 거 다 하고 잤습니다. 많이 졸렸죠? 아니 뭐 어쩌겠어요.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가능하면은 안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서 서 있었지만 서서 잤죠. 그리고 특히 고3 때는 학원을 이제 갑자기 많이 다니게 되니까 체력이 달려서 고3 때는 조금 많이 졸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카페가 집중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독서실 이런 데는 조금 막혀 있잖아요. 나만의 공간이니까 마음 편하게 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카페는 사람들도 있고 편하게 잘 수 없어요. 자기가 잠이 안 오는 공간을 공부 공간으로 하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행성이면 수능 국어 때 졸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아유 괜찮다. 어차피 수능 때는 긴장해서 잠도 안 온다. 그냥 집중 잘 될 때 빡시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때 그냥 딱 집중해서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은근 있어서 제가 집중이 되는 시간대에 진짜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조금 졸고 이랬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빨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건치를 가지신 게 참 부럽네요. 저는 교정을 했으니까요. 저는 지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지쳤어요. 매일매일 지쳐가지고 집에 오면 쓰러져서 자고 막 그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하루하루를 살았고요.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공부를 덜 했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가서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지쳐서 이렇게 푹 잠들고 일어나면 다시 리프레시 돼서 막 아시잖아요. 전교 1등 하기? 진짜 싫어. 저는 심심할 때 동생이랑 노는데요. 진짜 다양한 걸 많이 해요. 신발 물감 뿌려서 막 커스텀하고 막 키링 같은 것도 만들고 선생님 놀이도 하고 근데 동생이 선생님이고요. 제가 학생이고 아니요. 저 고1 때까지는 장발이었어요. 근데 제가 장발이랑 단발이 진짜 느낌이 완전 달라요. 사실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저는 F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나름 예상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고 즐거운 경험일 테니까 연구TV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 딱 면접을 보고 나와서는 아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1년이 지나고 나서 면접을 다시 보면 진짜 찐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길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다시 면접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이 반수와 연구TV 중에서 연구TV를 고른 거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연구TV를 골랐습니다. 야 박수! 그 프로필이라고 하나? 거기에 이제 과탐 한 달 벼락치기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시고 아 이건 좀 아니다. 내신 때 다 다져놓고 그냥 한 달 남은 그때는 그냥 정리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진짜 꼼꼼하게
내 걸로 만들고 나서야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기준이랑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부의 기준이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단기간 암기력이라서 내신 때 배운 건 다 까먹었고요. 수능 공부할 때는 거의 노베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진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막 수능 직전에 막 열심히 갑자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선생님께 전화를 딱 걸었어요. 아, 쌤, 저 글렀어요. 지금 미친 듯이 해봐야지 3등급 겨우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망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아, 진짜 무슨 소리냐. 네가 불가능한 게 어딨냐. 네가 네 한계를 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적어도 자기가 자기의 한계는 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만큼 그만큼 간절하게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할 만한 그런 기분도 느끼실 수 있고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한계 없는 노력을 대리와 연구TV가 응원합니다. 야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화이팅!